번째 영상 갑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선 조금 다룰 게 많지만 그래도 속도를 내서 제가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의 의미와 사회 집단을 나누는 유형을 배워볼 거예요. 자, 밑에 건 좀 헷갈리니까 가려놓을게요. 먼저 사회 집단의 의미입니다. 사회 집단이라는 건 세 가지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사회 집단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요. 먼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집단의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그 집단 내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만 사회 집단이다 라고 부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내가 속한 가족들 다 속하죠. 땡땡 회사, 어떤 특정 회사는 2인 이상이고 소속감 있고 상호작용 하잖아요. 땡땡땡 동호회,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들, 나와 내 친구들, 또래 집단이라고 하죠. 그 또래 집단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회 집단과 비슷하지만 사회 집단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요건 중 한 가지나 두 가지나 혹은 세 가지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사회적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된 특성을 공유할 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 여성, 청소년, 노인, 군인, 학생, 뭔가 집단인 것 같은데 사회 집단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아닙니다. 방금 이와 같은 예시는 사회적 범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 남성은 어떠한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죠. 성적 특성. 하지만 모든 남성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진 않잖아요. 똑같이 청소년도 어떤 특정한 나이대를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이 특정한 나이대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회 집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회적 범주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또한 특징 비슷한 것 중에 사회 집단이 아닌 게 군중이나 집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형태지만 사회 집단이 아니야. 왜? 역시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고 소속감도 갖고 있지 않아. 대표적인 예가 같은 버스를 탄 사람들 혹은 같은 지하철을 탄 사람들, 같은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타고 있으니까 뭔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고 같은 동일한 장소에 있고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사회 집단 아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서로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소속감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또한 뭐 야구장에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축구장에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작용 없고 소속감을 갖고 있지만 같은 팀의 그런 응원단으로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경기가 끝나면 다 흩어지잖아. 경기장 밖으로. 그런 식의 사회 집단의 의미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사회 집단을 나누는 유형입니다. 사회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회 집단의 유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나누는 기준들 때문에 역시 오늘 영상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보겠어요. 먼저 한눈에 보는 유형입니다. 쿨리라는 학자가 나눈 형태예요.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었고, 퇴니에스라는 학자는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었습니다. 썸너라는 학자는 소속감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준거집단이라는 사회집단까지 해서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사회집단 유형을 빠르게 알아봅시다. 먼저 쿨리의 첫 번째 사회집단 유형입니다.
세부적 분류, 접촉 방식이나 친밀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쿨리란 사람이 나누었어요. 자, 사회 집단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뭘 기준으로? 친밀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1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친밀한 대면 접촉을 하고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야. 또한 이러한 접촉을 직접 접촉이라고 해요. 이 표현이 안 와닿는다면 예시를 보면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집단의 예시가 바로 가족, 또래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왜 있어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죠. 친구들 왜 만나? 돈 빌리기 위해서 만나나? 아니죠. 친구들은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친구들 서로 만나고 사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죠. 또한 대체로 소규모입니다. 뭐에 비해서? 조금 이따 말할 2차 집단에 비해서. 근데 2차 집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인간관계예요. 뭔가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 그래서 수단적인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간접 접촉입니다. 뭘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접촉을 안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나기 때문에 간접 접촉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구성원 간의 형식적 관계. 안 와닿잖아. 예시를 봐봐. 회사, 학교, 정당, 회사 내 회사원들 왜 만나요?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서로 각 부서에 배정되어 있고 각 배정된 부서에서 팀원들과 부원들과 개원들과 함께 일을 하잖아요. 학교, 여러분들 학교 왜 와? 공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땡땡 학교에 가서 2학년 3반, 3학년 5반, 3학년 6반에 소속돼서 공부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거야. 공부를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처럼.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해요. 수업 시간엔 수업을 하고, 창체 시간엔 창체 활동을 하고, 쉬는 시간엔 쉬고, 야자 시간엔 야자를 하잖아. 공식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요. 대체로 대규모입니다. 공식적인 통제를 받아요. 학교에서 룰을 어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도위원회 열리고, 그죠? 학교폭력 일어났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열리고, 그죠? 학교 규칙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집이나 친구들 간에 서로 약속을 어겼거나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런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럴 경우는 서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는 혼나거나 욕을 좀 먹거나 하는 비공식적 통제를 받죠. 그죠? 욕을 먹는다는 것도 도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시를 알면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쉽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 퇴니에스라는 학자가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나눈 이 사회 집단입니다. 공동사회라는 게 있고요. 이익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즉 이 사람들과 내가 만나려고 한 그런 특별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만나게 됐다. 그러한 집단은 공동사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익사회는, 여기서 이익은 어떤 이윤 추구를 얘기할 때 그 이익, 순이익을 얘기하는 그런 이익, 경제적인 이 표현이 아니라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을 달성하는 게 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합한 형태의 사회 집단을 이익사회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보면 역시나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공동사회의 예가 바로 가족이나 친족, 전통사회의 마을 공동체. 전통사회의 마을 공동체라는 건 농경사회를 떠올리면 쉬울 거예요.
과거에 뭐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때 혹은 아주 시골에 농경 사회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쭉 생활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계속 이 마을에서 살고 내 아들도 그 마을에서 살고 그 마을에 계속 내 후손들이 살아가는 것. 계속 태어나 보니까 그 마을이니까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끼리는.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잖아. 친족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동사회의 특징은 결합 자체가 목적이야. 서로 집단, 사회 집단이지만 서로 같이 생활하는 게 목적이야. 또 친밀하고요.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본질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즉 결합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본질적 의지라는 게. 근데 그에 반해서 이익사회의 예는 학교, 회사,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왜 만나?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진학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정권 획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당이 모이죠. 그죠? 시민단체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뭉쳐서 행동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수단적, 목적 지향적 인과관계가 보이면서 선택적, 그러니까 결합을 선택했다는 거지. 우리는 모임을 선택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합의 의지에 의한 분류가 테니에스의 분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썸너라는 학자가 여기 종이가 자꾸 말려있네. 썸너라는 학자가 죄송해요. 종이가 자꾸 말려있어서 구분한 소속감에 따른 분류입니다.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을 내 집단이라고 하고요. 외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지 않으면서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집단을 외 집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좋아. 내 거야 이거. 내 소속이야. 라고 느끼면 내 집단. 그 외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서 내가 배척하고 있는 집단이 외 집단이 되는 거죠. 내 집단을 통해서 대표적으로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전쟁 중인 두 국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국가가 내 집단이 되는 거고 우리 국가와 전쟁하고 있는 상대편 국가는 외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집단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통해서 내가 익혀야 할 규범이나 행동 양식을 배울 수 있죠. 또 스스로의 모습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과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학교에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규칙을 익히고 학생이 해야 되는 행동들도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외 집단의 존재로 내 집단의 결속이 강해진다.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 국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똘똘 뭉치잖아. 전쟁 준비를 하면서 뭐 군사 훈련도 하고